지금 전해드릴 내용은 그동안 이 거품이 잔뜩 껴 있었던 토론왕 이준석이라는 그 허상의 실체가 어떻게 까발려졌는지를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단일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죠. 그래서 뭐 다리를 끊어버렸다. 그래서 뭐 국힘 단일화 제안에 이거는 이재명을 집권을 돕는 거다. 그래서 이거는 정치 공학적인 얘기다. 이런 얘기들을 막 계속하고 있어요. 근데 누구보다도 정치 공학적인 모습을 보인 게 이준석 본인입니다. 그래서 이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님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정치 스킬만으로는 정치 세상을 바꿀 수 없다고 비판도 했어요. 정치 공학하면 거의 이꼬르 이준석 수준인데 그런 이준석이 지금 와가지고는 갑자기 또 뭐 자기가 정책 연구와 토론 준비를 한대요. 그래서 그래 토론 중요하지. 뭐 단일화 뭐 이런 저도 이제 단일화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조건 단일화 할 거라고 예측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중요한 거는 토론을 계속해서 저렇게 떠들어대니까 그럼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토론을 얼마나 잘하는가. 그동안 그렇게 토론 왕이라면서 뭐 이준석이 누굴 만나도 토론에서 지지 않는다. 스스로 본인도 그 강의를 할 때 특강이라면서 난 하버드에서 토론에 지지 않는 법을 배웠다. 일단 그 자체가 모순인 게 그럼 같이 하버드 나온 사람하고 토론하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대 지지 않는 법을 상대도 배웠을 텐데 하버드에서. 그러면 그 하버드에서 교육받은 두 사람이 토론하게 되면 그 자체가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자체부터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리고 토론을 이기고 지고 나발이고 한다고 보는 것 자체가 또 말도 안 되는 거죠. 아무튼 그래서 김민석 의원도 저 대국민 선언 할 수 있냐? 이 단일화에 대해서 국민의힘 회귀하는 게 이준석 길 아니냐?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이건 명태균 얘기도 지금 또 다시 나오고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실체가 어떠한가에 대해서 그대로 보여주는 게 바로 명태균이라는 인물입니다. 그래서 명태균의 뜻이 뭐냐? 사실 명태균의 뜻도 중요한데 팬코도 중요하죠. 팬코. 그래서 이명수 기자가 기습 질문했을 때 이준석 씨가 당황해서 막 이상한 얘기 막 말 돌리다가 기억이 안 난다고 하다가 단일화 얘기 안 했습니까? 단일화 얘기 했죠. 바로 기억 안 난다며요. 기억 안 나는데 단일화 얘기 했죠 하니까 단일화 얘기 또 이제 바로 자백을 해버리고 그랬었는데 일단 이준석 갤러리의 이 주딱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요 단일화 하면은 부모님을 신안의 노예로 판대요. 야, 진짜 이런 발상 자체가 그러니까 이준석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도대체 평소에 어떤 생각을 하고 살아가는 거냐? 이런 비판의 목소리들이 여기저기서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돼야 저런 이준석을 지지하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이준석을 어떻게 지지하지? 하는데 단일화를 하면 하는 거지. 얼마나 어그로를 끌고 주목을 받고 싶었으면 여기에 부모님을 겁니까? 그리고 본인이 뭐 신안에 간에 만에 하는 것도 아니고 여기에 도대체 어떻게 부모님을 걸어요? 저는 이걸 보면서 이준석 갤러리 주딱은 역시 아무나 하는 게 아니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도 김문수 이준석의 내란 단일화는 확실하다. 대비하고 있다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결론은 일단 뭐 단일화 관련해서는 저도 단일화 할 거라고 봅니다. 맨날 이준석 씨가 이랬다가 저랬다가 막 바로 말 바꾸고 총선 때도 끝까지 난 노원병의 험지 돌파 모델을 보여주겠다고 해놓고 바로 태세 전환해서 지역구 쇼핑하다가 동탄으로 갔던 걸 봐온 입장에서 이거 말고도 내가 오늘은 이 말했지만 바로 다음날 저 말하는 이준석 씨를 오래 봐온 입장에서 저도 단일화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중요한 건 이준석이 얼마나 말을 잘 바꾸냐인데 동결 약속했던 6억 6천 중에 3억 이상 썼다는 단독 보도도 최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이걸 확보했다고 이 박형광 기자가 이제 이 내용을 전했는데 한마디로 이 국고보조금 6억 6천만 원은 어떻게 썼냐고 물어봐야 돼요. 제3지대 합당 파기로 보조금 먹튀 논란으로 이제 이준석 씨가 엄청난 비판을 받았었습니다. 특히 3차 토론 주제가 정치이기 때문에 저는 이 얘기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이제 대영 제국, 이따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대영 제국으로 이제 대영 제국 반열에 올라선 이 권영국 후보가 요 얘기를 좀 한번 꺼내주셨으면 좋겠어요. 6억 6천 중에 지금 최소한 3억 원은 선거활동에 썼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그것도 이제 여론조사 비용으로 들어갔다. 야 진짜 이준석 여론조사 진짜 징글징글합니다. 그러니까 이거 안 쓴다고 했었어요 당시에. 왜냐면은 이 먹튀 논란 때문에 6억 6천 안 쓰면 되잖아 라고 했지만 이게 썼다는 내용이 지금 나온 거거든요. 겸공 박형광 기자의 단독 보도로 이게 나왔기 때문에 전 이거 정치 파트에서 반드시 물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중요한 거 이제 본격적인 주제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주제가 바로 요 내용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요 사진 한 장이 사실 모든 걸 담고 있죠.
글, 글, 맨날 막 대선 처음에 나왔을 때도 제가 비판했던 게 뭐냐면 대선 주자라는 인간이 뭐 이재명 지지자들 긁혔나 뭐네 막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서 야 이게 진짜 아무리 커뮤니티 중독이라고 하더라도 심지어 저도 이게 정치를 하진 않는 입장이지만 원래 그런 표현을 함부로 잘 안 쓰거든요. 되게 그런 표현을 쓸 때 주저하게 되는데 야 대선에 나온다는 사람이 이재명 지지자들 긁혔네 마네 하는 거 보면서 야 진짜 애지간히 긁히는 거에 민감하구나. 그랬는데 자기가 긁혀가지고 이제 글적이고 있죠. 이 사진 한 장이 사실 오늘 주제의 결론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리고 이제 보시면은 맨 왼쪽에 이재명 후보님 안정감 있게 딱 이제 딱 화이팅 하신 모습이고 김문수 후보는 이제 모두 모르는 표정이에요. 그냥 이제 나는 나와가지고 내 할 얘기 했다. 나름 이제 만족했죠. 본인은 나름 할 얘기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도 하고 그리고 이제 뭐 또 자기 하고 싶은 얘기 막 쏟아내고 이렇게 딱 하고 대영 제국의 반열에 올라선 권영국 후보 이준석을 이번에 제대로 보낸 이 권영국 후보의 활짝 웃는 모습 이게 저는 이 이준석이 그리고 저렇게 긁힌 모습 이게 어떻게 연결이 되는지 좀 말씀드릴게요. 그렇게 사진을 찍고 사진 좀 이렇게 더 찍고 활짝 웃고 있는데 이준석은 슬쩍 자기 혼자 긁힌 티를 내더니 도망칩니다. 이제 왜 그럼 이준석이 저렇게 긁혔는가? 요걸 이제 한 번씩 전해드릴게요. 일단 중요한 건 시작하기 전에 준적준이라는 걸 먼저 말씀드립니다. 다음 대선에서 네거티브 그만하자. 그 이제 이번 대선을 얘기한 거죠. 대선에서 네거티브 제발 그만 좀 하자. 우리가 미래로 가야 되지 않냐. 언제까지 맨날 이렇게 나와가지고 치고받고 할 거냐 라고 해놓고 1차 토론 때 네거티브에 만족을 못했는지 그때도 이제 그 권영국 후보한테 당해가지고 이 텍사스 경제학이라는 역대급 밈을 만들어냈죠. 권영국 후보 선에서 깔끔하게 정리가 된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이제 망신을 당해서 5월 18일에 토론을 하고 5월 23일까지 5일 내내 가는 데마다 토론 얘기를 했어요. 뭐 안철수를 만나가지고도 학식 먹으러 간 건지 학생들 얘기를 들으러 간 건지 지 토론 해명을 하러 간 건지 막 내가 이재명 이길 수 있었는데 내가 그때 이게 좀 컨디션이 별로였다니까 막 이런 식으로 여기 뒤에 좀 더 말씀드릴게요. 아무튼 이런 식으로 네거티브 하지 말자더니 자기 혼자 긁혀가지고 2차 토론 땐 더 세게 네거티브를 합니다. 그러면서 갑자기 이재명 후보님한테 대뜸 토론 매너가 빵점이었대요. 아니 네거티브는 자기가 다 해놓고 그게 또 이제 권영국 후보선에서 깔끔하게 또 컷을 당하고 이재명 후보님이 이제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주셨죠. 그래서 실제로 뭐 진보 진영 지지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뭐 민주당에 좀 비판적으로 목소리 낼 수 있다고 봅니다. 그게 진보 정당의 역할이에요. 그래서 너무 지금 중도 보수를 얘기하면서 지금 또 너무 진보적인 가치를 잃는 거 아니냐. 권영국 후보는 전 충분히 그런 목소리 내야 된다고 봅니다. 오히려 그걸 안 내고 이재명 후보님 다 잘하고 있습니다 이러면 안 되죠. 그거는 오히려 올바른 게 아닙니다. 오히려 진보적인 정당에서는 진보적 목소리를 내고 뭐 그게 차별금지법이 됐든 아니 뭐 양극화 해소 문제가 됐든 어쨌든 뭐 여러 가지 문제를 계속 얘기하는 거고 그거에 대해서 이재명 후보님도 중요한 거는 저도 그 문제 인식하고 있는데 일단 지금 내란 이후에 지금 조기 대선을 치르는 거기 때문에 그런 문제들도 앞으로 계속 신경을 쓰겠다. 이런 깔끔하게 보여주셨잖아요. 원래 이 역할을 누가 해야 되냐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진짜 자기가 새로운 개혁 보수라고 할 거면 본인이 그런 보수적 아젠다를 가지고 이재명 후보한테 내 준비된 공약과 비전과 가치와 철학은 이런 건데 이재명 후보님의 비전은 이런 게 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그게 보수적으로 지금 민주당이 중도 보수를 얘기한 게 맞습니까? 뭐 이런 식으로 비판을 했다면 그래 이번 토론 좀 날카로웠네라고 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고 죄다 그냥 뭐 자기 맨날 써왔던 네거티브 방식을 그대로 써놓고 이제 와가지고 갑자기 이재명 그 TV 토론 매너 빵점이었음. 이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키보드 워리어들의 특성이에요. 게임 지고 나면은 일단 내가 졌다는 것 자체를 인정하는 게 너무 수치스럽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핑계댈 거리 찾습니다. 스타 같은 경우에 이제 개인전이지만 롤 같은 경우에는 팀전이잖아요. 5대5 팀플레이를 하면 게임이 끝나기도 전에 전체 채팅을 켜서 상대방 보란 듯이 우리 팀 누구가 게임 말아먹어서 던짐 안함 수고요 이런 식으로 정치를 이딴 식으로 하는 사람이 딱 한 명 보이지 않습니까? 안 믿기시겠지만 정치를 진짜 그런 식으로 하잖아요. 나 게임 던짐 안함요. 나 원래 내가 이거 하드 캐리 할 수 있었는데 누가 지금 계속해서 죽어가지고 게임 못 해먹겠네. 네 던짐요. 그럼 갑자기 상대팀 입장에선 왜 저럼? 그러면서 이제 누군가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정작 그 말을 하는 장본인이 막상 이제 그 기록을 보면 막 0킬 7데스 뭐 이런 식으로 이게 이제 이준석식 정치라는 거죠.
결국에 중요한 건 뭐냐? 이마저도 또 바로 준적준에 걸리는 게 불과 그 전에 이준석이 무슨 얘기를 했습니까? 매너 없음이 전략이래요. 그러면서 이재명 후보님한테 또 저런 얘기한 건 뭡니까? 지 매너 없으면 전략이고 이재명 후보는 이제 토론 매너가 빵점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뭔 말을 하더라도 이제 자기가 무슨 말하는지 이제 모르는 상태가 온 거예요. 이게 소위 이제 제가 게임에 빗대서 말씀드리는 게 실제로 이 키보드 워리어 심리가 다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제 그 게임을 하면서 저도 이제 실패한 프로게이머로서 이준석을 너무 잘 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이게 성공한 프로게이머들은 이제 저 같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릅니다. 게임을 졌을 때 이 수치스러움과 이 남들이 나를 볼 때 이 게임 허접하다는 그 평가가 너무 두렵다 보니까 일단 남 탓을 하고 봐야 돼요. 남들이 그걸 인정하냐 안 하냐는 둘째 치더라도 적어도 나를 끝까지 보고 지지해주는 사람들 향해서라도 나가 이번에 진 거는 이게 내 탓이 아니야. 그리고 상대방은 이번에 노매너였어. 근데 내 노매너? 나는 전략이야. 이거는 야 너 이거 보는 눈이 없어? 야 저거는 봐봐. 그 침대 축구하는 거는 저거는 매너가 없는 거고 빵점인 거고 야 나는 이거 전략이라니까.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또 계속 떠들어대는 게 뭐냐면 스스로도 토론이 좀 불만족스러웠대요. 나도 내 토론에 좀 불만스러웠어. 이게 게임인들이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이거 게임하는 분들 다 아실 거예요. 게임을 이기든 지든 자기가 생각했을 때 욕 좀 먹겠다 싶으면 먼저 선빵칩니다. 그래서 인터뷰할 때 게임하는 사람들이 우리 유저들이 봤을 땐 잘하잖아요. 근데 이제 그 게이머들이 왜 인터뷰할 때 게임 끝나고 오늘 게임 만족하지 않고요. 다음번에 더 열심히 이게 왜 거의 국룰처럼 나오냐면 실제로 일단 이 방어선을 구축을 하는 겁니다. 왜냐면 이거 내가 잘했다 그러면 이게 잘했다고? 너 미쳤냐 지금? 이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일단 이 방어 기제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근데 이게 그 게임할 때 많이 써먹었던 얘기를 지금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하는 거 보면서 야 어쩜 저렇게 내 10대 시절의 모습을 보는 것 같냐. 진짜 내 이 10대 20대 사이에 그 한창 치기 어린 시절의 모습을 나이 40 먹은 아저씨가 저렇게 보여주는 거 보면서 야 내가 하는 건 전략이요 남이 하는 거는 매너 빵점이다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자기가 혼냈대요. 혼냈고 이 그 큰 기술 걸다가 되치기 당하면 더 처참할 거라는 걸 내가 보여주겠다. 이런 식으로 막 자기 머릿속에서는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을 갖고 있죠. 유명한 말이 있죠. 누구나 그럴듯한 계획은 갖고 있는데 맞기 전까지는 계획은 막 누구나 가질 수 있어요. 저도 그런 계획 이런 뭐 사상 자유를 보장하자는 주의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이 국룰 이 게임을 이제 그 발리고 나서 어떤 식으로 정신 승리를 하면서 자신의 쪽팔림을 극복하냐. 내가 원래 게임을 이길 수 있었는데 이번에는 내가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았어. 내가 이번에 목약을 세게 먹었더만 그 메롱메롱 좀 했어. 내가 원래 야 나 토론왕 이준석이야. 내가 이재명 앞에서 긴장했을 것 같아? 내가 바빠가지고 준비를 못 해가지고 이거 그리고 내가 토론 준비 열심히 한 게 아니라 나 이거 기본기로 간 거야. 내가 연습 좀 했으면 그러면 내 훨씬 더 나은 모습을 보였을 텐데 이런 식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안 믿기시죠? 저 찾아봤는데 진짜 그렇게 얘기하고 있더라니까요. 학식 먹으러 가가지고 학생들 귀한 의견을 한 줄이라도 더 들어야 될 그런 자리에서 자기 토론 얘기나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아니 자기가 토론을 아니 1차 토론에서 긴장하고 얼굴 시뻘개져가지고 망신 당했으면 그럼 그 반성을 하고 다음번에는 내가 좀 더 나은 나의 비전과 가치로 승부해 보겠다. 그걸로 겨눠보겠다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이지 뭐 저런 식으로 게임 패배했을 때 보여주는 국룰을 죄다 때려받고 있습니까? 제가 수치스럽게. 근데 이런 거 보면은 진짜 너무 부끄러워요. 내가 한때 저랬구나. 내가 그래가지고 임요한을 꿈꾸면서 프로게이머를 시작을 했지만 그의 재물테란으로 끝난 거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던 거고 그래놓고 저 허세 부리는 거 보세요. 이거 김정은 사진 아닙니다. 이준석 씨입니다. 누구든지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 그게 누구든지 저는 해당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누구든지 계급장을 떼재매요. 근데 그 계급장이 왜 이재명 후보님한테만 가는 거냐고요. 내가 남들한테 내보다 위에 있는 사람한테는 계급장 떼고 붙자니까 막 해놓고 막상 자기가 생각했을 때 저 아래에 있다 싶으면은 안 보여요. 그게 보이지 않는. 지금 채팅 김정은 아니에요. 김정은 아닙니다. 이준석입니다. 가짜뉴스예요. 김정은 아닙니다. 아무튼 그래서 지금 누구든지 붙자고 했는데 그럼 제 페이스북 차단 좀 풀어달라고요. 1200일째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아무튼 중요한 거는 사실 이제 저는 이제 토론의 기회가 없을 수도 있겠다 싶은 게 제가 요즘 위기의식을 갖고 있어요. 무슨 위기의식이냐? 제가 2019년에 이준석 씨를 비판할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좀 외로운 상황이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준석 씨가 동네북이 돼가지고 사방에서
지금 토론을 하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지금 이 보시고 있는 이 화난 이 웃음의 주인공이 바로 권영국 후보죠. 이 권영국 후보뿐만 아니라 지금 토론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이 뭐 사장 남천동 멤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신인규 변호사라든지 허은하 대표라든지 지금 무수히 많다는 거예요. 지금 그래가지고 제가 이러다가 나는 이제 그 어떻게 보면 경매로 가야 되는 건가? 나중에 여기에 또 이제 내가 참여를 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까지 들 정도로 요즘 위기의식이 많이 있습니다. 이러다가 나는 기회조차 없겠네. 그 전에 저거 쫓겨나겠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권영국 민주노동당 후보의 웃음이 왜 그렇게 많은 시민들한테 그 임팩트가 있었냐? 한마디로 인간 팸코가 또 혼자 긁히게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다음 주제로 넘어가기 전에 중요한 광고 하나만 하고 가겠습니다. 바로 인터넷 비교원인데요. 최대 128만원 현금 사은품 혜택이 있습니다. 인터넷 TV 신규 가입 시 최대 48만원, 휴대폰 구매 시 최대 50만원, 정수기 렌탈 시 최대 30만원, 그리고 인터넷 가입과 동시에 알뜰폰 또는 핸드폰 새로 장만 없이 현재 쓰고 계신 핸드폰 통신사만 변경하시면 최대 30만원 혜택이 있습니다. 특히 지금 개인정보 안전이 매우 중요하죠. 무려 23년간 개인정보 보안 사고 0건이라 하고요. 60만 명 이상의 누적 가입자, 983억 이상 현금 사은품 지급을 했으니 믿고 연락하시면 됩니다. 게다가 무제한 상품권 이벤트도 있는데요. 신규 가입 후 소개한 친구도 가입하시게 되면 신세계 상품권 최대 4만원 추가 혜택, 인터넷만 가입 시 2만원, 인터넷 TV 동시 가입 시 4만원, 일회성이 아닌 중복 혜택 증정도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1670-2521 통해 상담 받으시거나 네이버에 인터넷 비교원 검색하시길 바라고요. 상담 신청 시 알림이 황의도 보고 신청했다고 해주시면 저한테도 큰 힘이 되니 참고 부탁드립니다. 그래서 앞서 말씀드렸듯이 일주일 동안 이준석 후보가 혼자 막 씩씩대면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막 토론 해명을 하고 다녔는데 제가 봤을 때 이 준자랄로서 최소 한 달은 갑니다. 요거 한 달 가요. 3차 토론에서 또 말아먹죠. 제가 봤을 때 나중에 한 2040년쯤 돼서도 내가 말이야 이준석 내 그때 당시에 그 내가 이재명 이길 수 있었다니까 하면서 이제 후배들 세워놓고 그 있잖아요. 그 뭐 어디 가가지고 막 술집 같은데 가가지고 술 한잔 취해가지고 한 2040년 50년 돼서도 내가 말이야 그때 이재명 나 안 긁혔다니까 내가 긁힌 거야 나 얼굴 빨개진 거 약 먹은 거라고 그때도 해명하고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하는 꼬라지 보면 도대체 저게 무슨 대선 주자입니까?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어떻게 발랐는데 라고 얘기하는 준천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렇게 친절하게 제가 보여드리겠습니다. 권영국의 이준석 팩트체크. 한마디로 이준석이 최저임금 차등제를 들고 나오면서 갑자기 캐나다 얘기를 했어요. 캐나다 얘기를 하니까 아니야. 지금 그 현재 OECD 국가 중에 최저임금을 국적에 따른 차등 적용하는 거 차별적인 제도 운영하는 국가 단 한 곳도 없어 라고 깔끔하게 정리합니다. 왜냐면 원래 캐나다가 그걸 했었다가 부작용이 어마어마하게 늘어나가지고 그걸 폐지했어요. 폐지. 참고로 민주당에서도 이거 팩트체크를 했습니다. 지금 민주당도 그 종합상황실에서 신속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한마디로 TFWP 그러니까 이런 막 영어 뭔가 갖고 막 새로 듣는 거 뭐 이렇게 갖고 나오면 마치 막 대단한 것처럼 역시 하버드는 달라. 야 TFWP 너 알아? 야 우리 준석이 형 그걸 토론에서 얘기하더라니까. 딱 요 정도 수준인데 이게 막 어려운 내용 같지만 임시 근로자 제도예요. 한마디로 이거 갖고 나왔는데 심지어 그마저도 뭐 대단한 게 아니고 이미 이것도 거짓으로 판명 났습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낮은 인건비로 국내 그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당연히 내국인들이 불만이 늘어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폐지된 겁니다. 그거를 2025년에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준석의 현실이다. 참고로 이런 기사도 작년에 있었는데 유엔에서 TFWP는 현대판 노예제다 이런 비판을 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이준석한테는 이제 공부를 안 하니까 요 단어 같은 것만 이제 찾으니까 요런 게 안 보이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어설프게 또 이번에 2차 네거티브를 열심히 준비를 했지만 실패를 한 거고요. fem코 준천지들의 반응이 어떤지 한번 보겠습니다. 권영국이 맞고 이준석이 틀린 것 같은데? 이거는 이미 팩트로 나온 문제입니다. 팩트.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 근데 팩트를 저렇게 전하니까 갑자기 비추가 저렇게 박힙니다. 그러니까 야, 넌 빠져. 이 정도는 돼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팬코 준천지, 그러니까 사실 모든 커뮤니티 그런 특성들이 있어요. 유독 팬코 정계만 저렇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닌데
펜코, 정겔, 준천지들은 특히 심하다는 거예요. 뭐 본인들이 과학적이다, 합리적이다, 이성적이다 맨날 떠들어대는데 누구보다도 그렇게 막 중국, 북한을 욕하는데 정작 그 준적준, 팸적팸 그 자체라니까요. 그래서 권영국 후보가 이렇게 딱 일침을 날렸죠. 기후 없는 이준석 이렇게 딱 그 비판을 합니다. 그 이준석 후보가 벙찐 표정을 보였었죠. 그러니까 차마 권영국 후보의 팩폭에는 어떠한 대응도 못하고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이준석이 틀렸다는 얘기는 비추 폭격을 날리면서 그 글에서 안 보이게끔 저 뒤로 밀어버리고 어떤 얘기들을 쏟아내기 시작하냐. 여성 노인 빈곤 장애인을 생각하는 영국이 재산. 야, 영국이라고 부르는 거 보세요. 다른 사람들이 준석이라 그러면은 막 싸가지가 없다, 뭐 애 취급한다, 뭐 별의 소리를 다 하면서 지들은 저렇게 누가 보더라도 연세가 있는 권영국 후보에 대해선 영국이라고 불러요. 그러면서 재산이 25억이래요. 그러면서 막 욕을 갑자기 합니다. 아니, 노동자 편을 드는데 재산이 25억이면 안 됩니까? 그러면서 갑자기 냅다 욕을 박아요. 아니 2억 5천이면 내가 인정한다고요? 본인이 인정하고 나발이고 그 아무 상관도 없고 본인이 뭔데 인정을 합니까? 그리고 2억 5천이든 25억이든 250억이든 정당한 노동을 통해서 돈을 버는 게 뭐가 문제예요? 아니 제대로 노동을 해가지고 돈을 벌고 그리고 나서 약자들을 챙기겠다고 하면 그게 더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고 회로가 저딴 식으로밖에 안 돌아가는 거예요. 근데 무려 여기에 조회수가 7만이고 추천수가 500이 나갑니다. 뭐 내로남불이네 위선이네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 진보 진영이 더 이상 그 가난 프레임에 갇혀서 안 된다고 생각해요. 돈이 없는 사람만 약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거고 돈 많은 사람들은 위선자가 되기 때문에 약자들, 소수자들, 노동자들 편들면 안 된다. 이건 다 구태 프레임이에요. 돈 많은 사람들이 약자들 위해서 돈을 쓸 수도 있는 거고요. 좋은 집에 살 수도 있는 거죠. 근데 그만큼 세금을 잘 내면 되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리고 본인들이 맨날 떠들어대는 능력주의 아니냐고요. 능력 있는 권영국 후보가 노동자들 챙기고 소수자들, 약자들 챙기겠다는데 쥐들이 뭔데 인정을 한 해만에 합니까? 방구석에서 키보드 몇 개 두들기면 세상이 그렇게 호락호락하게 돌아가는 줄 알고 있습니까? 저렇게? 그러면서 계속 권영국 재산 거려요. 이게 저들의 현실이라는 겁니다. 어떤 생각을 하면서 지금 정치를 바라보는지를 그 팬코 요 반응 몇 개만 보더라도 쉽게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이준석 후보가 망언을 쏟아낸 게 너무 많은데 그중에서 이제 소위 택갈이라는 발언도 굉장히 많은 화제가 됐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계속 친중 프레임을 씌우려고 하다가 어설프게 또 친중 프레임 올라탔다가 이것도 비판을 받은 거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친중 프레임 이거 제가 맨날 말씀드리는데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양당제를 비난하면서 제3지대 후보라고 코스프레하고 있죠. 근데 그런 사람이 이재명 후보의 막 전과가 어떻고 막 이런 식으로 조롱한다든지 아니면은 뭐 친중이 어떻고 이렇게 이념 공세하는 거라든지 이 모든 내용은 어디서 공급해 준 겁니까? 다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에서 맨날 떠들어댄 얘기를 자기도 똑같이 올라타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와 차별화될 수 있는 한두 개 정도 사례만 계속 어필해요. 그러면서 자기가 정치를 못같이 해가지고 쫓겨난 주제에 이게 다 탄압을 받았다고 포장을 합니다. 이 누구를 바보로 하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서 친중 프레임도 저기서 맨날 부정선거론자들이 씌워대는 거를 그대로 올라탄다니까요. 그러면서 자기는 부정선거론자랑 싸웠대요. 이런 말장난이 어디 있습니까 도대체. 토론 좀 한번 해보자니까요. 그런 걸로 좀 토론을 해봅시다. 아니 무슨 저런 얄팍한 말장난을 가지고 지금 대선 주자가 나와가지고 지 혼자 재발에 걸려가지고 긁혀 넘어진 주제에 무슨 말이 많아요 저렇게. 그리고 사실 역대급 내용이 나왔죠. 예를 든다더니 조금 더 깨끗한 여기 이제 올라온 글을 보니까 원자력 이어야지라고 되어 있는데 제가 들었을 땐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라고 들었는데 아무튼 조금 더 깨끗한 원자력 에너지 예를 들어서 핵융합. 야 역시 이제 미래와 과학의 키워드를 갖고 있는 이준석 대준석 후보는 핵융합을 본인의 그 미래 에너지의 계획으로 갖고 있는 이런 대단한 후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시다시피 그 영상을 한번 꼭 찾아보셨으면 좋겠어요. 바쁘셔서 풀 버전만 보신 분들은 이준석 핵융합 뭐 구글 같은 데 치시면 영상 나오거든요. 한번 검색해 보시면 그 당시 이제 그 이재명 후보님이랑 권영국 후보님은 그 핵융합이라는 단어를 듣고 깜짝 놀라는 장면이 나오고요. 김문수 후보만 혼자 이제 그 무슨 말인지 그게 뭔 의미인지 몰라서 그냥 계속 서류 뒤적뒤적거리는 사실 그 장면 하나가 그
요 네 명의 모든 걸 보여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아무튼 그래서 그래가지고 지금 뭐 이제 뭐 이준 스타크라든지 이런 얘기들이 막 사방에서 쏟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야, 그래놓고는 이재명 후보님한테는 뭐가 비현실적이네 뭐네 왜 그렇게 떠들어대는 겁니까? 자, 그러면 이걸 보면서 이제 fem코 준천지들이 어떤 반응을 보이는가? 여기 이제 바로 궁금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fem코 준천지들은 이제 이준석이 살짝 카메라만 보고 웃어도 막 심장이 멎을 것 같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는데, 그러한 fem코 준천지들이 핵 융합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을 보이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요런 반응들이 있더라고요. 이거는 이준석이 얘기한 것처럼 둔갑시키네 라는 식으로 포장을 하고, 현재 상용화 실증을 위한 연구 설비 건설 중이다. 한마디로 이제 머지않아 이게 될 것 같은데 누구처럼 망상도 아니고 근거도 없는 것도 아닌데 막 씩씩 거려요. 저런 식으로 막 열심히 쉴드를 치고는 있는데, 중요한 건 정작 이제 다수의 반응이 어떠한가죠. 비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핵 융합을 뭐로 하냐? 원리 뭔지도 모를 것 같은데 그쪽 놈들은 카카카카 막 해요. 근데 그 밑에 야, 핵 융합 얘기는 이준석이 했어. 좀 조용히 좀 해. 이런 반응이 이게 한둘이 아니에요. 그냥 과학 관심 있는 애들도 핵융합은 좀 이러는데 이준석이 그걸 밀겠냐? 이준석이 뭔 핵융합이 원자력의 대안이라고 했다고 왜곡하던데?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정신승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준석열이라는 네티즌이 와서 그 기사 하나 투척을 합니다. 이준석 따옴표에서 요 밑줄 친 내용만 보시면 돼요. 핵융합 에너지는 장기적 관점에서 가장 유력한 대안이 될 수 있다. 결국 핵융합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는 것이 저의 판단이다. 이준석의 말을 툭 던지면서 밀었네요. 그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팩트로 이준석이 얘기한 거 맞다니까요. 무슨 설명이 여기서 더 필요합니까? 근데 저들은 막 그걸 제대로 보지도 않고 이재명이 핵융합을 했다고 하면서 막 욕을 해요. 그러니까 댓글에 아니 이준석이 했다고 좀 조용히 좀 해라. 이런 반응을 보이고 있죠. 그러니까 어쩌다가 야야야 준석이 형이면 뭐 상황에 맞는 말이었겠지. 이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제가 2019년 때부터 얘기하는 거예요. fem코 제가 왜 이렇게 정확하게 아냐면 제가 한때 엄청난 준천지였다니까요. 제가 진짜 DC에 뇌가 절여져가지고 이명박을 찬양하고 뭐만 하면 다 민주당이 잘못한 것 같고 제가 딱 저렇게 생각을 하던 사람이에요. 제가 그래서 이준석이 하면은 뭐 이유가 있는 거겠지. 야, 하버드 나왔는데 괜히 저러는 거겠어? 뭐 이게 다 전략이겠지. 제가 실제로 그랬던 사람으로서 2019년부터 얘기하는 겁니다. 저런 fem코 준천지들 설득한다고 20대 30대 남성들이 민주당을 지지하는 게 아니에요. fem코 준천지들은 20대 30대 남성들만 있는 것도 아니고요. 그리고 지금 저기 막상 준스톤 의원 연령대 보면 50대가 압도적인 거 아닙니까? 결국에는 저도 왕년에 거기 있었던 사람으로서 이 경고를 6년째 하고 있는 거예요. fem코 보면서 이준석 뭐 혹은 이대남 설득한다는 그 프레임에 갇히지 말아라 제발. 지금이라도 이런 내용을 보면서도 fem코를 설득하면 민주당 뭐 이재명 후보를 지지한다. fem코는 같이 갈 대상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fem코 보면서 청년 정치를 하겠다는 사람들도 있어서 부디 지금이라도 끊기를 바랍니다. 아무튼 이에 대해서 뭐 별의 별 흑역사들이 지금 다 박제가 돼 있습니다. 그냥 무슨 얘기를 하더라도 다 준적준 팸이 되는 거예요. 핵융합은 준숙이가 말한 거다. 자꾸 이재명 후보 욕 좀 하지 마. 야, 핵융합 하지 마 좀. 이거 말하면은 이준석이 계속 준적준 당한다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짤들이 나오니까 이제 멘탈이 박살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어떤 식으로 얘기를 하기 시작하냐? 갑자기 이제 핵융합으로 말아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뭐 이재명 후보가 비현실적이네 뭐네 이런 말도 이제 못하게 된 겁니다. 왜냐면 그냥 무슨 말을 떠들든 간에 제가 어제 페이북 미러링으로 보여드렸듯이 핵융합 망상론자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갑자기 저들이 어떤 식으로 화제를 전환시키냐? 야, 토론 재밌었거든? 근데 이 2차 토론 보니까 이 나라 구구는 여기까지구나 싶다. 지들 멋대로 구군을 갑자기 논하기 시작합니다. 아니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이 다 말아먹어가지고 그냥 지지율 꼬라박고 있는 건데 구군 타령을 갑자기 하기 시작해요. 그러면서 갑자기 대뜸 뭐 제대로 얘기를 하는 것도 없고 막 그냥 연금이나 고령화 문제엔 관심도 없고 죄송한데 민주당 공약은 혹시 찾아봤습니까? 하물며 뭐 국민의힘이든 민주노동당이든 아니면 개혁신당 공약이든 뭐든 찾아봤습니까? 아니 보지도 듣지도 않고 그냥 관심이 없다고 후려쳐요.
그러니까 맨날 토론 1시간짜리 보지도 않고 뺑코만 막 새로 고침하고 있는 사람 입장에선 진짜 관심 없는 것 같아. 진짜 양당제가 너무 심각한 것 같아. 우리 준석이 형이 하버드 천재인데 핵융합 얘기한 건 다 이유가 있겠지. 이런 식으로 자기들끼리 그냥 위로를 하고 있다니까요. 거대 양당 쓰레기 얘기가 왜 나옵니까? 2차 토론 이준석이 다 말아먹은 걸 두고 거대 양당이 쓰레기래요. 아니 맨날 이준석이 떠들어댄 거 그대로 제가 미러링해서 돌려주자면 누가 칼 들고 토론 말아먹으라고 협박했습니까? 이게 이준석식 얘기예요. 근데 제가 이런 식으로 표현하잖아요. 일각에서 와가지고 말 진짜 기분 더럽게 한다고. 그거 이준석이 보여준 내용이라니까요. 다른 사람들이 이준석한테 기분 더럽다 그러면 뭐라고 떠들어댔습니까? 뒤에서 좀 더 말씀드리고요. 아무튼 그러면서 막 세상이 멋 같다. 난 진짜 너무 허탈하다. 애초에 이 팬코 준천지 내부가 이상하다는 생각을 한 번만 해보시면 세상이 갑자기 다르게 보일 겁니다. 저도 물론 이제 한 몇 년을 제가 진짜 프로게이머 준비할 때 2006년 정도부터 프로게이머를 준비했었으니까 그때부터 2016, 17년 박근혜 탄핵 사이까지 한 10년간을 키보드 워리어 생활 빡세게 하면서 DC를 비롯한 각종 게임 커뮤니티에 정보 검색하다가 완전히 가랑비 옷 젖듯이 이명박 국정원 그 자료에 넘어가가지고 그때 그래서 반민주, 반패미, 반오팔육, 반중국, 반북한 요 프레임에 완전히 제가 스며들었었어요. 그래서 그냥 민주당 단어만 나오면 치를 떨었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경험을 한 입장에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단 한 명이라도 준천지들에서 벗어나면 세상이 전혀 다르게 보일 것이다. 그 말씀을 제가 그 운동을 하면서 살아야겠다 생각을 한 겁니다. 아무튼 그러면서 그냥 다 토론이 역겨웠다, 뭐 노인 욕을 하고 결국엔 전부 다 욕하고 있죠. 그러면서 갑자기 이제 이 모드에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난 원래 이준석 당선 기대도 안 했어. 아니 토론만 끝나면 43%로 당선된다며요. 토론 뭐 동탄 모델 뭐 이상한 모델 얘기하면서 이준석이 당선이 된다고 얘기하던 사람들 다 어디 갔습니까? 왜 벌써부터 아직 3차 토론 남았잖아요. 왜 벌써부터 패배 플러그를 저렇게 당당하게 얘기를 하는 겁니까? 당선 기대하라니까요. 3차 토론 잘 준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본인들이 기대를 안 해주면 팸코만 하루 종일 보고 있는 대선주자 이준석 씨는 더 이상 기댈 데가 없어지는 거예요. 본인들이라도 열심히 응원을 해줘야죠. 아무리 저렇게 현실을 자각을 했다고 해도 이걸 팬코에 남기면 어떡합니까? 아무튼 그러니까 이준석 씨 혼자 지금 토론 끝나고 남들 다 토론 끝나면 집에 가죠. 토론을 도왔던 사람들, 토론을 시청했던 시민들 모두 다 집으로 귀가했는데 이준석 혼자 여전히 토론장에 남아서 1차, 2차 똑같이 무슨 얘기를 하냐? 이재명이 비협조적이었다, 궤변을 늘어났다, 뭐 1차 토론 때는 침대 축구를 해가지고 2차에선 네거티브를 예상한다 그러면서 뭐 무대 내려와가지고 뭐 어떤 얘기를 떠들었냐? 이재명은 도망만 다니더라. 1차든 2차든 끝나고 나면 남들 다 집에 갔는데 다 이제 밤에 와가지고 잘 준비하고 있는데 혼자 아직도 토론장에 남아가지고 연장전을 펼칩니다. 아니 게임은 끝났어요. 후반전 다 마무리하고 90분 휘슬 불고 다 집에 갔는데 혼자 남아가지고 공차고 있는 거예요. 왜냐? 골키퍼가 있을 땐 골을 못 넣으니까 골키퍼 빠진 상황에서 자기 혼자 골 막 넣으면서 야 준천지들아 이거 보고 있지? 내 패복 빨리 퍼가란 말이야. 나는 이재명한테 진 거 아니야. 나 긁힌 거 아니고 나 얼굴 빨개진 건 약 먹어서 그렇다니까. 요거를 자기 혼자 하고 있는 거예요 진짜로. 그리고 실제로 이준석 씨의 말로 제가 돌려준다고 했죠.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것이 아니다. 이 얘기를 했던 게 이준석입니다. 이준석은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라 상대를 빡치게 만들려고 하는 거라는 말을 했었어요. 근데 본인이 열받은 거에 대해선 뭐라고 설명할 겁니까? 그러니까 오늘의 이준석에게 어제의 이준석으로 제가 보여주는 거예요. 요 얘기 이준석 씨와 이준석 씨가 원만한 합의를 보시기 바랍니다. 게임은 이기기 위해 하는 게 아니에요 준석 씨. 아시겠죠? 본인이 했던 얘기입니다. 원만한 합의 바라고요. 실제로 준천지들도 똑같아요. 수령님이 저러고 다니니까 준천지들도 뭐라 그러냐? 이준석 극찬 오진다. 뭐가 극찬이냐? 게임 뭐같이 하네. 이런 식으로 열받아가지고. 근데 이게 앞서 보셨죠? 권영국 후보의 대뜸 재산 가지고 막 물고 뜯고 지가 인정하네 마네 이러고 있는 거. 이게 본인들이 권영국 후보한테 엄청나게 긁혔다는 거예요. 권영국 후보를 엄청나게 극찬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게 준적준 팸적팸인 이 세계관 진짜 대단하지 않습니까? 야, 전 6월 3일 대선 끝나면 일상으로 어떻게 돌아가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든다니까요. 아무튼 반면 대선 주자가 이제 어떠한 메시지를 내야 되는가를 제대로 보여주고 있는 게 바로 이재명 후보님입니다.
토론에 임할 때마다 큰 책임감과 사명감을 느낍니다 하면서 이제 뭐 사회 갈등 극복, 통합 방안, 초고령 사회 대비 연금, 의료 개혁, 기후 위기 대응 이와 관련해서 fem코 준천지 여러분들은 이제 이걸 안 봐서 모르시겠지만 나름 얘기들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당연히 이준석 발언만 보면은 아무 내용이 없죠. 왜냐면 이준석은 작정하고 상대 긁으려고 나온 거니까. 근데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진짜 대한민국의 미래가 궁금하시다면 이재명 후보님과 권영국 후보님의 발언을 한번 잘 보세요. 그럼 이제 기성세대라고 그동안 막 후려쳤던 것들이 부끄러워지기 시작할 겁니다. 아무튼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은 제일 중요한 건 실천과 성과로 증명해온 정치인이라는 거죠. 그래서 27일 마지막 토론에도 역시 잘 준비하시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고요. 결국 이준석이라는 사람에 대한 평가가 지금 사방에서 나오고 있어요. 제 번호표가 점점 뒤로 가는 느낌이 들어요. 저 이제 2019년에 번호표를 뽑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요즘 워낙 쟁쟁한 시민들, 네티즌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야, 이러다가 내 이준석 몇 번째로 토론하게 되는 건가? 난 영원히 못하는 거 아닌가? 어떻게 보면 이제 내가 이거를 그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되나? 이준석과 토론 혹은 키보드 배틀 뜨기, 페이스북 차단 해제 받기, 뭐 이거를 제가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됩니까? 이거 꼭 그렇게 가야만 하는 겁니까? 아니 그렇게 누구든 계급장 떼고 토론하자더니 왜 제가 이런 것마저 버킷리스트에 넣어야 되는 겁니까? 아무튼 이준석의 실체를 파악한 네티즌들이 사방에서 이준석을 비판을 하는데 결국 본질은 뭡니까? 대선주자 이준석, 정치인 이준석의 효용감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자기가 국민을 위해서 뭘 하겠다는 게 없고 맨날 하는 얘기 보면 노인, 여성, 공공 다 갈라치고 있죠. 누군가를 이제 짓밟는 데에 희열을 느끼는, 그런 데서 막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정치인입니까? 실제로 얼마나 준비가 안 되고 무식한지 제가 보여드릴게요. 남 긁는 데만 신경을 쓴 정치인의 최후가 어떻게 될지는 과거에 제가 남 긁는 데에 집중했던 프로게이머 그 경험으로서 얘기해 주는 거예요. 보세요. 취준생이 고민이라고 고민 상담을 한다고 이런 해답을 내줍니다. 뭐냐? 일단 500만 원을 모으십시오. 취준생 여러분 잘 들으세요. 특히 그 이준석 씨를 지지하는 분들 꼭 잘 들으세요. 이준석 씨가 하버드 천재가 내린 진단입니다. 취업 준비생들을 향한 조언. 500만 원을 모으면 지방선거가 내년에 있습니다. 그 지방선거에 여러분들이 구의원이나 시의원에 도전을 하세요. 아니 각자의 꿈이라는 게 있잖아요. 각자 그리고 당장 뭐 이게 초등학생들도 아니잖아요. 초등학생 여러분 그 나중에 커서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구의원도 하고 시의원도 하고 국회의원도 하고 대통령도 하고 이런 꿈을 가지세요. 이게 아니라 성인입니다. 반대편에 있는 게 초등학생들이 아니에요. 20대 청년들을 앞에 두고 취업 준비를 고민하고 있던 사람한테 500만 원을 모으고 구의원, 시의원 한번 도전해보세요. 이거 사실 자칫 잘못하면 여기 사기꾼들의 특징이거든요. 갑자기 뭐 고민이 있다고 온 사람한테 제가 엄청난 해법을 전해드릴게요. 돈 500 있어요. 500? 500 한번 갖고 와보세요. 그거 내가 좋은 데 쓸 수 있어요. 이거 야 이거 150명만 있으면 이긴다니까. 야 이거 대박이야. 이거를 너 흘려들으면 안 된다. 이거 선거 뛰어본 사람의 경험을 가지고 얘기해 주는 거야. 정작 그러한 본인은 지금 뭐 정치인으로서 제대로 된 업적을 거둔 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경험을 얘기를 하면서 뜬금없이 취업 고민을 하고 있는 사람한테 자기 자랑을 또 해요. 야 이마저도 이 와중에 지 자랑을 하면서 내 선거를 뛰어본 사람의 경험으로서 이건 0.01%만의 경험이야.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그대로 보여주는 거예요. 나는 대단한 사람이야. 나는 20대 때 아빠 친구 그 찬스로 해가지고 정치권에 입문해가지고 지금 박근혜 퀴즈로 여기까지 왔는데 나 이거 0.01%만 하는 경험을 내가 했잖아. 야, 씨 대박 아니냐? 너네들도 해봐.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준석이 지금 사기꾼이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런 사기꾼들이 이런 식으로 보통 많이 사람들을 홀린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무언가에 간절한 사람들이 왜 사이비 종교에 빠집니까? 저는 1차 토론을 보면서 사이비 종교 얘기한 이준석이 이거 자기 얼굴에 침 뱉는 거 아닌가? 이 생각이 많이 들었다는 거죠. 아니 취업 준비를 하고 있다 그러면 일자리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임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그리고 뭐 노동시간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 내 괴롭힘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어떻게 할 것인지,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경력 단절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지, 직장 내 성추행 문제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해서, 그리고 당장 그 취업의 문턱이 너무 높은데, 그리고 중요한 양질의 일자리는 다 수도권에 몰려 있는데 이런 거는 이제 어떻게 극복을 할 수 있는지 정치인으로서 뭔가 보여를 주면서 그런 얘기를 해야지. 무슨 갑자기 500만 원만 모으세요. 그리고 150만 명만 있으면 바로 그냥 0.01%만 하는 경험을 가지게 된다는 얘기를 합니까? 이런 식으로 실체를 까보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무관심한 그
그러니까 관심을 끊고 그냥 먹금으로 넘어가면 이러한 이준석의 실체를 모르고 넘어간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자니까요. 텍사스 경제학, 뭐 최저임금 차등을 하자, 리슈어링을 하자면서 외국인 노동자 현지 임금을 적용을 해주자, 그리고 뭐 부엌을 뺀 집을 공급을 해주자, 뭐 공공 그 고속도로를 민영화하자, 죄다 이런 허무맹랑한 소리를 하고 있다니까요. 근데 이걸 왜 먹금을 하고 넘어갑니까? 하나하나 뜯어줘야죠. 그러면서 지금 여기엔 또 미련을 가지면서 계속 이런 얘기도 합니다. 구의원 연봉 4, 5천 된다. 20대 젊은 세대가 첫 직장으로 고려해볼 하다니까. 이쯤 되면, 이게 반복이 되면 다른 얘기가 돼요. 이게 반복해서 이런 얘기를 하면 나중에 이거 슬쩍 개혁신당으로 데리고 와가지고 이거 그 구의원이나 뭐 시의원 출마시키려는 거 아니야? 이거 지금 돈이 없다더니 지금 막 그러는 거 아니야? 물론 이제 전 단일화할 거라 생각합니다. 아무튼 이러면서 펜코 준천지들이 이걸 또 어떻게 해석을 해주나, 펜코에서 어떻게 이걸 또 띄워주는지 한번 궁금해서 봤어요. 그러니까 2030 시의원 구의원 도전하라는 게 결국 지방 구태 정치와 비만 고양이를 혁파하려는 게 보인다. 야, 진짜 저 정도. 근데 사실은 제가 부끄럽지만 진짜 2010년대 초중반 정도까지 제가 저 정도 준천지였습니다. 저도 왕년에 MB 엄청 찬양하고 다녔어요. 저도 그 얘기를 왜 제가 계속하냐면 그 안에 빠지면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정보 유통 창구를 첫째, 둘째, 셋째도 정보 전쟁, 정보 유통 창구를 강조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거기에 한번 빠져들기 시작하면은 나중에 헤어나오는 게 진짜 힘들어지긴 합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이준석의 실체를 계속 알리는 거기도 하고요. 아무튼 그러다 보니까 펜코 안에서도 추천수가 이거 16, 비추가 없는 거 이거 대단한 거예요. 이런 반응들이 나오고 있죠. 구급 준비한다는 사람한테 지역구 의원 출마 권유한 건 미친 것 같다. 망상 수준이다. 현실 감각이 떨어진다. 이것도 집안이 좀 돼야 가능한 거 아니냐? 저거 하고 싶다고 아무나 하냐? 지금 티베깅 하는 거냐? 이런 식으로 비판의 목소리들이 지금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이준석이라는 사람의 실체예요. 오히려 이준석을 언급하지 말자. 이준석은 관심을 끊어야 된다. 언론이 관심을 끊으면 저도 끊습니다. 근데 마치 언론만 보면은 대단한 사람인 것처럼 포장이 되고 있는데 실상 하나하나 다 뜯어보면 제대로 된 게 없어요. 죄다 엉망진창이기 때문에 그거는 꾸준히 알릴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제가 방송 시작하기 전에 그냥 펜코 중독된 아저씨 같다고 비판을 한 겁니다. 인간 펜코 그 자체예요. 그러니까 펜코 가가지고 중독이 된 겁니다. 이 펜코 중독은 사실 치료가 쉽진 않아요. 그래서 펜코 좀 끊어요 아저씨라고 제가 얘기를 한 겁니다. 나이 40 먹고 지금 대학생들 만나가지고 학식 언플하는 것도 진짜 꾸역꾸역 젊은 척하는 거 진짜 역겨웠거든요. 아니 본인이 나이가 40인데 무슨 커뮤 용어 몇 개 갖다가 쓰면은 그럼 자기가 20대랑 똑같은 세대가 되는 겁니까? 말도 안 되는 소리라는 거죠. 그래놓고 막 민주당에다가 맨날 늙었다 뭐다 하는데 민주당 정치인들과 본인의 나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까? 본인과 지금 20대 대학생들 간의 나이 차이가 큰 것 같습니까? 이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이제 자기 혼자 이게 심취한 거 보면 한동훈 후보랑 진짜 한동훈 전 비대위원장이랑 비등비등한 것 같다니까요. 그래서 이제 막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런 비판의 댓글이 달려 있더라고요. 저는 이게 많은 걸 담고 있다 보는데 노무현 대통령 16주기에 색깔론을 던지는 게 말이 되냐? 핵융합 타령하던데 대안으로 말한 건 아니죠. 그리고 말싸움 아까 토론 얘기도 중2병 보는 것 같았다. 그리고 토론회에선 이미 내란 정당 후보와 단일화한 것 같다. 이재명은 위험하니까 어쩔 수 없이 김문수를 또 양도구역할 수밖에 없다고 한다면 일관되지 않겠냐. 왜냐면 지난번에 그 윤석열을 이재명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결단을 내린 거다. 이렇게 포장을 한 거. 저도 지금 마찬가지라 봅니다. 꾸역꾸역 지금 이재명 후보 네거티브를 하면서 어쨌든 봐라. 나 이재명 후보 위험하기 때문에 내가 이재명을 막기 위해서라도 이번에 내가 그 단일화를 한다. 이런 식으로 바로 태세 전환할 거라고 저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이제 계속 말씀드리지만 민주진영의 감성팔이 한다는 얘기 이제 앞으로 하면 이준석의 이 어머니 유세에 대해서도 얘기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머니에 대한 인신공격을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부모님 패드립을 하는 건 당연히 안 되는 거고 그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본인이 맨날 민주진영에 눈물 집자기 한다, 감성팔이 한다, 뭐 자기는 똑똑한 머리로 합리적으로 이성적으로 논리적으로 판단하고 사고하고 발언한다 이런 얘기를 맨날 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정작 본인은 왜 저렇게 엄마 미안해 이런 거 이제 썸네일로 걸고 이런 얘기를 막 계속해서 여기저기 퍼뜨립니까?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준석 씨가 부모님하고 같이 그렇게 눈물 흘리는 게 뭐 무조건 나쁘다고 얘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본인이 하는 거는 다 이유가 있는 거고 민주진영이나 진보진영이 하는 건 다 감성팔이라고 후려치지 말란 얘기를 지금 하는 겁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 어머니 떡 돌리는 장면, 이게 fem코에서 당당하게 올렸던 걸 허은하 전 대표가 이제 언급을 하면서 본격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죠. 이준석 어머니 떡 돌리는 장면은 절대로 묻혀서 안 됩니다. 이거는 이제 선거법 위반과도 연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를 이제 우리가 계속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예의주시해야 된다 말씀을 드리고요. 그러니까 fem코 준천지들은 이 얘기도 이제 비추를 하면서 꾸역꾸역 못 본 척을 하고 있더라고요. 이준석 어머니가 어린이한테 떡 준 거 불법이냐니까 요것도 이제 비추 날리고 막 못 본 척해요. 그래놓고 뭐 자기들끼리는 똑똑한 척이란 척은 다 하고 있는데 이것뿐만 아니죠. 지금 이준석 본인 리스크, 그리고 어머니 선거법 위반 논란, 그리고 함익병 리스크까지 지금 즉각 해임하라고 50대 남성들도 전부 다 후려쳐가지고 지금 난리가 나지 않았습니까? 근데 이걸 어떤 식으로 넘어갑니까? 개인 발언이다. 이거 다시 없게 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따위로 개인 발언이라 그러면 이재명 후보는 왜 별의 별걸 다 엮어가지고 공격을 합니까? 다 그냥 그것도 개인 발언이지. 개인 발언 아니면 과거 발언이라고 뭉치고 가는 거 국힘이 맨날 보여준 모습 아닙니까? 근데 민주당은 막 10년 전이든 20년 전이든 뭐 30촌 차이가 나고 막 이런 사람이라도 어떻게든 찾아내가지고 야 이거 이재명 큰일 났다고 이런 식으로 떠들어대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국 이준석은 준적준으로 끝날 수밖에 없는데 양치기 소년한테 3번 이상 속으면 속은 사람이 바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데 더 이상 속으면 안 됩니다. 지금 사람들을 계속 속여 먹으려고 하는 놈도 바보라고 하는데 본인 입으로 지금 바보라는 얘기를 하고 있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래서 인류한 씨의 이 부모 패드립은 잘못된 거지만 준석인 도덕이 없다. 제가 봤을 때 이건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정치를 하는 내내 따라다닐 사진이라고 봅니다. 준석인 도덕이 없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네티즌들이 어떻게 비판을 하냐면 금쪽이는 대선 토론에 나올 게 아니다. 지금 갈 데가 있다. 어머니 손잡고 오은영 박사님을 찾아가야 된다. 왜 비호감 1위를 저렇게 압도적으로 하는지 알겠다. 골든글러브 받고 오은영 박사님 찾아가서 한번 지금 금쪽이 상담 좀 받아봐라. 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 이런 식으로 이준석 후보에 대해서 막 준적준 팸적팸 사례들을 계속 얘기하니까 어제 이준석 갤러리에 이런 글이 올라오더라고요. 근데 황희도 저 새낀 지능이 낮은 것 같지 않냐? 뭐 하면서 하는 일이 어떻게든 이준석 긁어보겠다고 이준석 포스팅한 거 있으면 단어만 몇 개 바꿔서 쓰는 거임. 오히려 지가 긁혀서 부둔되는 걸로 느껴짐. 저딴 걸로 딜이 박힐 거라고 생각하는 게 좀 불쌍함 이러는데 본인이 안 긁혔으면 이런 글을 썼을까요? 아니 다른 걸 다 떠나서 이준석의 준적준을 제가 미러링으로 그대로 보여드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보시면 이게 딱 전형적으로 제가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준천지들에 둘러싸여 있는 걸 빼면 fem코 준천지를 빼고 이준석을 바라보면 얼마나 사람들이 역겹게 반응하는 게 당연한가를 이제 보여준다는 겁니다. 보시면 이준석 막 제 글을 보면서 긁혀서 불되는 거로 느껴진다고 하죠. 제 이준석 미러링 페이스북 글을 제가 지금 최근에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그걸 보시면 사실 글 자체가 되게 막 짜치고 막 짜증나고 막 그래요. 근데 그게 이준석이 보여주는 그대로의 날 것 그대로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제 페이스북은 뭐냐? 쉽게 말하면 이준석을 비춰주는 거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거울을 보고 저렇게 부들대는 상황 이거 어떻게 생각할 겁니까? 그리고 fem코에선 또 어떤 글이 올라오냐? 황희도는 민주당 게임특별위원회 맡았으면 자기 할 일이나 잘하지. 이준석이랑 개혁신당 깎아내리기는 왜 하는 거냐? 관련 글도 강효정 의원만 쓰던데 하는데 제 방송을 오래 보신 분들도 아실 테고 제 이야기를 띄엄띄엄 보시는 건지 모르겠지만 게임특별위원회로 광주 지난주에 다녀왔죠. 그래서 이재명 후보님하고 이제 e스포츠 관련한 토론회도 했고요. 그리고 게임특별위원회 최근에 노조 간담회 해가지고 페이스북에도 글 쓰고 SNS도 글 쓰고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게임특별위원회 활동하는 거 하나랑 또 다른 차원에서 지금 디지털 네거티브 대응을 하는 게 또 따로 있어요. 그 두 가지를 지금 같이 하고 있어서 저도 지금 요즘 너무 바빠 죽겠는데 제가 게임특별위원회 맡은 일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국에는 본인들이 딱 갇힌 이 어떤 딱 시야 요걸로 세상을 바라보니까 다 세상이 그렇게 작동할 거라고 착각을 하는데 이게 얼마나 이제 황당한지를 알 수 있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국내 야구 갤러리에선 지금 저희 어머니에 대해서도 저런 식으로 패드립과 이제 성적인 모욕을 하고 있죠. 이런 인간들을 상대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것들이 그냥 뭐 사회에 나오면은 나이 들고 정신 차린다 혹은 뭐 저런 거는 한 줌이다 그리고 뭐 저런 것들은 그냥
어차피 먹금을 하면 자기들끼리 알아서 어딘가에 갇혀서 소멸될 거다. 전혀 아니라는 게 특히 이준석이란 정치인을 통해서도 드러났고요. 그리고 이런 1월 19일에 폭도를 통해서도 이제 우리가 확인을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에 대해선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단호하게 대처합니다. 이거는 이제 다 알면서도 저런 식으로 패드립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런 거에 대해선 가차 없이 법적 대응에 나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아무리 저들이 저렇게 발작을 하면서 긁으려고 애써도 자기의 생각, 공약조차 제대로 못 외워가지고 읽고 읊어대는 후보와 전혀 대본 보지 않고 마치 앞에 프롬프터가 있는 것 같은 착각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본인의 생각을 완벽하게 말로 표현하는 이재명 후보의 차이를 숨길 수는 없다 말씀을 드리고요. 다른 걸 다 떠나서 폴리마켓, 이렇게 꽉 꼬꾸라졌죠. 이준석이라는 사람이 얼마나 뭐 토론에서도 형편이 없고 보여주는 공약도 없고 여기저기 비호감만 축적하고 있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돈은 배신하지 않는다. 이게 펜코 준천지 여러분들이 했던 얘기거든요. 그래서 요것도 이제 데이터를 한번 잘 챙겨 보시라. 이걸 보고도 계속해서 민주당과 이재명 후보와 뭐 권영국 후보를 긁는 게 본인들 입장에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면 열심히 해보길 바란다. 얘기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이번 영상도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